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이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서울 집값이 모처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연립이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했고요. 또 반면 아파트값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인 하락세가 지속이 됐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에서는 서울 핵심 지역 심층 분석이란 주제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지금 바로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 도와드려야겠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의 우블리 우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안전한 투자처로 각인이 되고 있는 이 서울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17년 8월 2일부터 이 8월 8.2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들,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도 서울만은 2017년, 2018년도에 아주 큰 상승세의 기록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도 가장 적게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서울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이 꾸준한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소개 도와주시죠. 네, 서울. 서울. 얘기만 들어도 좋은 곳, 바로 서울인데요. 서울로 오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뒤처지지 않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의 6대 도시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서울입니다. 6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서울, 그리고 도쿄, 베이징,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있겠고요. 그리고 파리, 런던이 있겠고, 또 뉴욕. 이렇게 이 6대 도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6대 도시 중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규모면으로 영향력으로 본다면 4위, 5위를 다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울, 중심부이죠. 중심 도시인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을 또 대도시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도시들의 그런 중심 도시와 대도시권의 그런 면적과 인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중심 도시로 비교를 해본다면 서울은 한 605제곱미터, 그리고 도쿄는 622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베이징은 1368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뉴욕, 런던 이렇게 지금 면적별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파리 다음으로 큰 그런 중심 도시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까지 포함을 하면 대도시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도시권으로 본다면 각각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밀도가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도시권으로 본다면 서울이 11,000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큰 런던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중심 도시 대도시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구 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 대도시권으로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중심 도시는 한 17,0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쿄도 2,500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뉴욕이나 그리고 파리,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런던을 살펴보면은 이 서울 하고 그리고 도쿄랑은 다르게 좀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하고 도쿄가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서울만 온전하게 중심 도시로만 본다면요, 인구 밀도가 한 17,000, 그리고 1,300, 2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중심 도시로 보면은 이 파리보다는 좀 적은 수준이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권으로 본다면은 도쿄보다 그 다음 2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서울의 지형을 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구릉지도 많고 산도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이 평지로만 본다면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면적은 서울이 한 605 정도 되면서 이 도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구 밀도로 본다면은 중심 도시를 본다면 17,000 정도로서 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리보다 그 다음에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가 대비 비중, 즉 전체 나라에 있는 인구 대비해서 이 서울에 얼마만큼 사는지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얼마만큼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의 대도시권, 수도권이죠. 50%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를 봐도 이 대도시권의 50% 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18%가 되겠고 뉴욕은 6.3% 그리고 런던도 한 26%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 그만큼 이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 그만큼 직장이라든지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좀 많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료 네, 월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임대료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기준으로 다른 도시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평균이 한 뭐 70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620불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뉴욕 2,500불입니다. 그에 비해서 런던 2,300불 정도, 그리고 베이징은 40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만큼 인구 밀도도 높고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가 상당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수단 분담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통행수단 분담률, 네, 대중교통이 상당히 잘 돼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비율 19%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58%나 됩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를 이용하는 그런 비율이 될 텐데요. 이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이 도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의 이동 그리고 이 대도시권에서 중심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울 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도시권에서 이 중심 도시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살펴보는 그 바탕이 이제 주민등록 인구와 그리고 생활 인구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 인구는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 즉 잠을 자는 인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인구는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이 됐건 그리고 직장이 됐건 학교가 됐건 아니면 인프라 사용 면에 있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계 그리고 뭐 KT의 기지국별 뭐 인구 정보로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3개월간 하루 평균 1,151만 명이 서울에 있었고 가장 많을 때는 1,225만 명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하는 생활 인구가 1,151만 명인데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를 살펴보면은 1,01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8만 명이 항상 이 서울로 유입이 돼서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서 뭐 근무라든지 뭐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얼마나 됐냐? 최대 165만 명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은 인천, 경기 지역에서 90% 정도, 90% 육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시로 본다면은 고양시에서 15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14만 정도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부천에서는 한 11만, 그리고 남양주에서 11만, 용인시에서도 한 9만 정도로 유입이 되는 곳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들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 이런 인구들이 서울에 대한 잠재 수요가 되기 때문에 잠재 수요로 인한 그런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이 서울 내에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25개의 자치구 중에서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자치구는 어디가 될까요? 첫 번째는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민등록 인구 대비한 각 구별로 생활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 갭을 보면은 매일 평균 강남이 30만, 서초가 20만, 송파가 1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3구는 어느 정도 그런 생활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재 수요가 항상 많은 그런 곳으로서 그런 임대 놓기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한 25개의 자치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요 핑크색 부분이 생활인구가 되겠고요. 파란색 부분이 주민등록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의 갭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잠재 수요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이 강남입니다.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영등포, 마포 그리고 중구, 종로구 이렇게 이 생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갭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이 바로 이 잠재 수요로 인해서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라든지 전세 수요도 항상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도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뭐 마영성 그리고 중구, 종로구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 생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와의 갭 차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부동산의 안정성을 이제 보여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6대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입니다. 이 서울은요, 생활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실제 거주자보다 생활 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또 세미나 들으실 수 있는 기회 있다고 하니까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9호선 분당선 선정능력과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입니다.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나가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직장인 수요가 강점이라고 하는 강남구라고 합니다. 일단 개요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위치를 지하철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쓸 수 있는 이 강남역하고는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상권 안에 들어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테일한로 뒤쪽 그리고 강남대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테일한로의 수요 그리고 강남대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실평수 한 12평 정도의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주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강남 업무 밀집 지역에 위치한 역삼 1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이런 대기 수요들 그리고 직장인 수요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가야 할 텐데요. 그러한 바로 중심에 있는 역삼동이라는 거 장점이 되겠고요. 강남권인데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5천만 원 정도면은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겠고 또한 강남의 대형 개발 호재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강남의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 이제 정말 눈앞에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로서 이 강남역하고도 도보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헤란로 남단 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테헤란로 같은 업무 수요들이 이제 많은 곳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헤란로는 이 강남의 업무 중심축이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역시도 많은 업무 수요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쪽에서 그리고 옆쪽으로 바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워낙에 수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로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강남 테헤란로 뒤쪽이기 때문에 워낙에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업무도 편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먹거리, 놀거리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1, 2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 1동 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집주 근접의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1, 2인 가구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역삼 1동, 이 서울시에 있는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 1동입니다. 15만의 수요를 갖고 있는 곳으로서 공실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렇다 보니까 이 1, 2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역삼 1동은 이 강남구 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또한 이 강남구 전체 소득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로 가구 소득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연봉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고연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층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역 상권 걸어서는 3, 4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강남역 상권에 이제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강남역 상권 대단한 상권이죠. 이 상권 하나만으로 15만의 유동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 7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유동 인구 15만이 넘는 그런 곳이고요. 그러한 상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매물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와 또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를 아우르는 위치에 입점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저에게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 호재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거리의 호재들, 대형 호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초 롯데타운, 지금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 칠성부지가 있는데요. 그곳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도보로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도보로 한 5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도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꾸준한 그런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평이 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이 종합운동장까지 아우르는 한 50만 평이 안 되는 그 일대를 국가적인 교류의 장으로 좀 거듭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라는 점, 그리고 초대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기에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유동 인구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교통 호재도 수반이 되죠.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인데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삼성역에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KTX 연장 라인도 생기면서 교통의 메카로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동대로 부분이 또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의 거대 복합 도시, 잠실 야구장이 30개 들어가는 규모로서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천재 개벽 수준의 그런 호재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좀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르네상스 호텔은 본 매물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35층 그리고 37층에 업무단지가 생깁니다. 지금도 업무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지만 더욱 추가적으로 또 생김에 따른 추가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은 물류 창고로서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면은 정말 뭐 철거할 것도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옆에 삼성전자의 그런 표본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일종이지만 상업지로 종상향 시킴으로써 옆에 있는 코오롱 부지까지도 같이 업무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외에 다양한 호재들 만나보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신축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준공이 나 있는 보존 등기까지 나 있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지금 한 반 이상은 입주가 되었고 다 전세까지 맞춰져 있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총 6층 중에 3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풀옵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영상도 나갈 거지만 꼼꼼하게 옵션 형태 지금 볼 수 있는 TV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일랜드 식탁이나 아니면은 조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1, 2인 가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고급스럽게 뭐 폴리싱 타일이라든지 실크 벽지라든지 LED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마감재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부스 형태로서 좀 1, 2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옵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CCTV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강남역과 역삼역의 역세권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신데요. 가격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강남구 역삼 1동에 있습니다. 네,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주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네, 역삼동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등기 올리시면서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역삼 1동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시작해서 대형 호재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남 한복판에 5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삼동 정보가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아미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삼동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지역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입니다. 위버라인의 이영진 팀장, 차영석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역,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21.23제곱미터, 분양 면적 47.93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20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3천만 원 예상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이네요. 네, 첫 번째 지역은요, 영등포입니다. 가장 먼저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팀장님? 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의 맨하튼, 금융 1번지인 여의도의 탄탄한 배후 수요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서울 2030 도시플랜 발표에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가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육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도심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생 및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9호선과 2호선 이용이 가능한 당산역에서는 도보 약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을 한번 보시면 타임스퀘어와 대형 백화점, 대학병원, IFC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여의도 파크원 등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창 개발 중인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와도 대로 하나를 두고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입지 여건 갖추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호재들은 어떤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주요 3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호재 또한 넘쳐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본 건물 바로 앞에는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서울 2030 플랜에서 3도심 중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영등포입니다. 본 매물지 바로 앞에 위치한 만큼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동방 상승 효과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의도의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파크원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고용 인구만 약 4만에서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은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영등포 지역의 매물은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의도의 MBC가 떠난 부지도 주상복합과 오피스 상업시설로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이를 받쳐주는 교통망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상습 정체구역으로 인해서 지화된다면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40분 걸리던 거리가 10분으로 단축이 되면서 4분의 1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지화되면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 있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공원 조망이 가능해서 앞으로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산선도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1구간을 먼저 개통한 후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으로 단축이 되면서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영등포가 주목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의 중심에 있는 매물이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등포와 그 일대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역시 신축이잖아요. 아주 예쁘게 잘 지어진다고요. 네, 건물 특징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조형미가 느껴지는 주변에서 눈에 확 띄는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디자인된 독특한 내해관과 세대에 따라서는 개별 테라스까지 있어서 도심 속에 나만의 정원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또한 호재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매물지 바로 앞에 도로가 지화되면 지상공원이 들어서면 막힘없는 영구 조망권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층 건물이고 각 층별 층고가 높아서 답답함은 덜합니다. 옵션을 한번 보시면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는 물론이고 차자에 따라서 붙박이장과 스타일러까지 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상 고급 자재와 조명 등 세세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초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고 계십니다. 가격 정보까지 이어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매가 2억 2천만 원이고 전세 예상가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실투자금 8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영등포동 오피스텔 만나보셨고요.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이고요. 대지 면적 18.83제곱미터, 전용 면적 39.03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1994년 1월에 완료가 됐고요. 3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예상합니다.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액도 알아보죠. 월세 시 1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5천만 원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으로 와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팀장님? 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로 약 한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역에서 두 정거장만 내려가신다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위쪽으로 또 두 정거장만 올라가신다면 강남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유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계획하면서 양재 우면 일대가 R&CD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강남 유일의 산업주거 복합지구라서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들로 인한 수혜 지역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군 또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 일대에는 매원초등학교, 언남중학교 고등학교, 구학고등학교 등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우수학군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재동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 구룡산 등이 위치해 있어서 친환경 웰빙 지역으로서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권 또한 잘 갖춰져 있는데요. 쇼핑과 문화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기도 편리하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 양재대로 강남대로가 접하고 있어서 강남 중심권에 업무지구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남 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수도권으로의 이동 또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가 강남인데도 이 숲세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양재동입니다. 그렇다면 양재동에도 당연히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일자리가 많아지는 호재에서부터 큰 여러 호재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양재 우면동 일대가 양재 우면 R&CD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예정에 있고요. 110만 평 땅에 1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예정에 있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1년 말까지 약 한 2조 원이 투입이 돼서 대대적인 개발이 들어가는데요. 또한 이 일대를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를 위해서 연구개발 관련 용도를 도입하고 2030 서울 플랜 전략 중심지로 거듭날 수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 땅에 달하는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 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교통망도 정말 크게 많이 개선될 예정에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 급편철도인 GTX-C 노선과 위례 과천선이 양재동을 관통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교통 호재에 따른 집가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산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양재 IC와 인접해 있는 양재동 일대는 최대의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건물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약 한 25년 완공된 물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화장실과 거실 등은 이미 리모델링을 끝낸 깨끗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건물은 25년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주변으로는 25년에서 약 한 30년 된 노후화된 물건이 많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관여해서 신축으로 변모할 수 있고 자율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본 물건의 대지 지분은 약 한 5.7평 정도로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들어갈 경우 다른 물건보다의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 우면 R&CD 통해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들어갈 경우 높은 수익을 또한 기대해 볼 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매매 금액은 약 한 2억 7천만 원으로 이 매물을 전세로 놓는다고 하신다면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5천만 원으로 투자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초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셨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돌고 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대지 면적 19제곱미터, 전용 면적 29.9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8년 2월에 완료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예상하고요. 임대는 전세 시 2억 1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입니다. 대출은 월세 시 1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 알아보죠.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성북구로 와봤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역시나 역세권이네요. 돌고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입지 분석해보죠. 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 이 매물은 장이 뉴타운 중 구역 해제된 11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 중 유일한 평지구역이었던 11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이 10구역, 위문, 휘경, 뉴타운에 이주 수요까지 있는 입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지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을 도보 3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만 약 5개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의 수요만 해도 약 9만 명에 달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편의점 한번 보시면 본 매물지 인근에는 이마트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이 입점해 있고 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통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장이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런데 장이 뉴타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개발들을 그대로 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이 뉴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였습니다. 현재는 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있어서
거의 반 정도로 규모가 줄었지만 추진되는 곳들만 해도 약 1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11구역은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산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4만 5천여 평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생기는 산업으로서 2조 6천억에 달하는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화된다면 약 8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고속화도로와 간선도로의 이원화로서 지화되는 산업으로 향후 지역 내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지겠습니다. GTX 신호선과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은 이미 예배 타당성이 검사 통과했습니다. GTX 신호선이 완공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8분 30초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면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은 1호선, 2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서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을 이용하면 강남과의 접근성 더욱 향상되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들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진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건물은요, 지난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네, 건물 특징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2월에 준공 그렇군요. 완료되었습니다. 네. 장이 뉴타운 내의 유일한 평지구역인 11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6호선 돌고 지역에서 도보 3분으로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축 건물답게 외관과 내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를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브랜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이지만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다세대 주택 가격 정보 만나보실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고 전세가가 1억 1천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 3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실투자금 9천만 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분양 면적 49.02제곱미터, 전용 면적 29.41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8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300만 원 예상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9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5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300만 원, 월세 시 9,300만 원이네요. 네, 이번에는 또 핫한 지역입니다. 역시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입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 마곡지구의 대규모 업무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탄탄한 배우 수요로 인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서울자치구 중에서도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 증가의 많은 부분을 젊은 층의 1, 2인 가구가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는 마곡 산업단지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9호선을 이용하는 위치에 있어서 마곡지구까지는 세정거장, 또 다른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를 15분 만에 도달하는 위치에 있고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점에서 9호선 황금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도로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간병북로를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 2020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하신다면 상암동 쪽으로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보권으로도 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 CGV,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만족
만족도 또한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입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마곡 산업단지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기업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뛰어날 것 같아요. 네, 집값 상승의 단언컨대 바로는 마곡지구, 직장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마곡지구에는 대기업 LG그룹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주변 집값이 들썩였다는 뉴스 아마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곡지구는 30% 정도밖에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는 LG, 코오롱, 이랜드, S오일 등 대기업 연구소가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이제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마곡에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마곡 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으로 실리콘밸리를 본떠 만든 첨단 산업 R&D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주거 환경 또한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곡 나루역의 대규모 공원인 보타닉 파크가 5월 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 크기로 공원 안에는 서울식물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태, 습지와 호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 국내 최초로 접시형 온실 식물원으로 다양한 나무와 문화 생활을 또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광역철도가 공사를 계획하여 있기에 서부권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 신월동, 화곡동 지역까지도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월드컵 대교가 향후 개통함으로써 방송국들이 모여있는 상암 DMC의 접근성 또한 높아지므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모여있는 위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연구소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월드컵 대교가 2020년에 완공이 되면 교통도 참 더욱더 편리해질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건물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이고요. 역시나 신축이더라고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새로운 직주 근접지로 뜨고 있는 마곡지구를 품은 강서구 등촌동의 귀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완공이 된 신축 현장으로서 현장에 오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2층에 124세대로 구성된 세개동 단지형 오피스텔입니다. 본 오피스텔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시설인데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 주차장으로 여유 있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개방감과 채광이 우수한 3베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쾌적하고 눈에 보시기에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 보시면 거의 다 풀옵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은 본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실과 안방에 각각 에어컨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진으로 꼼꼼하게 만나보셨습니다. 9호선 증미역의 도보로 3분 거리인 초역세권 오피스텔 가격 정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현재 등촌동 지역의 투룸 오피스텔 매매 시세를 한번 찾아보시면 매도 물건을 아마 찾아보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임대인들을 물건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건 바로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이면서 세개동 단지형 오피스텔로 매매 금액은 2억 5,300만 원에 이 매물을 전세로 놓는다고 하신다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300만 원, 월세 시 9,300만 원으로 투자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정보 만나보셨는데요. 실투자 금액까지 만나보셨고요. 입지는요. 증미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 신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등촌동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영등포 그리고 양재동 또 장이동에 위치한 정보들까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주점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